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는 쉽게 설명하면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SNS, 인터넷 채팅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을 보낸 행위를 처벌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상대가 기분 나빴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째, 전화, 컴퓨터, 휴대전화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하는지. 둘째, 전달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바단이 있었는지 이런 걸 판단하게 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화가 나서 욕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를 보면 단순히 화가 나서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 음란죄가 부정한다고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성적인 욕설을 하는 부분들도 통신매체 음란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통신매체 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정도, 두 사람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반복 여부, 전후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물론이고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SNS 메시지, 온라인 게임 채팅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 흐름을 보면 통신 매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지 않는 경향을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 카톡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괜찮겠지, 게임에서 한 말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메시지를 실제로 읽고 내용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도달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보낸 뒤에 곧바로 삭제했다든지 상대방이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 음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단순한 욕설 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부수적인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에 대한 증거 확보입니다. 메시지 내용만 캡처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계정이나 전화번호, 그다음에 전후 대화 내용, 날짜, 시간 등을 함께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메시지를 삭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원본 상태에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도 메시지 한 문장만 보고 판단해서 안 됩니다. 통신매체 음란죄는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목적, 전후 사정 등을 살펴보는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 음란 사건은 단순히 야한 말을 했느냐, 성적인 농담을 했느냐 이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의 내용과 당사자의 관계, 대화 전체적인 맥락, 행위의 목적, 전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